팔순이 넘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가 발견됐다. 아내가 따져붙자 남편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문제는 휴대전화보다 평생 이어진 폭력이었다. 제보자는 남편의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만남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폭력에 관한 호소는 그보다 훨씬 직접적인 안전 문제였다. 제보자 부부는 동갑으로 몇 해 전 함께 팔순 잔치를 치렀다고 한다. 남편은 탁구와 게이트볼 같은 모임에 자주 나가며 또래보다 건강했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반면 아내는 외부 활동이 적어 남편의 인간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했다. 남편은 동네 모임에서 마당발로 통했고 외부 사람들은 활기차고 친절한 노인으로 기억했다. 부부가 같은 나이여도 두 사람이 접하는 인간관계의 범위는 크게 달랐다.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에서 여성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대화를 보게 됐다. 처음에는 지인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남편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내용이 이어졌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 장면까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연히 열린 대화 한 건이었지만 마지막 문장들의 친밀도가 평범한 지인 대화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화에는 함께 있고 싶다는 표현과 수위 높은 말, 민감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이는 링크까지 오갔다고 한다. 아내는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기조차 어려웠고 상대 여성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결국 해당 대화를 차단하고 기록을 지웠다.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직접 재생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보자의 목격 범위 안에서만 다뤄야 한다. 확인된 거는 수위 높은 대화와 링크가 오갔다는 호소다. 그러나 비슷한 대화는 다른 여성들과 다시 이어졌다. 한 번의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자 아내는 남편에게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따졌다. 그 순간 갈등은 메신저 문제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번졌다. 아내는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차단한 데 그쳤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상대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는 모른 척하기 어려워졌다. 제보에 따르면 남편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일 뿐이라며 아내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발길질과 주먹질을 했다는 것이 아내의 설명이다. 잘못을 들킨 뒤 책임을 돌리는 태도도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남편은 상대 여성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관계가 없다면 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납득할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내의 말이다. 폭력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신혼 초기 시부모를 모시고 살 때부터 반찬이나 생활비 문제로 남편이 손찌검했다고 말했다. 작은 불만을 말해도 주먹이 먼저 날아왔다는 호소였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시절 아내는 친정 부모마저 일찍 일어 남편이 울타리가 돼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생활이 길게 이어졌다. 남편은 밤늦게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술상을 요구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섰다고 한다. 그 결과 가족이 빚 문제에 시달린 적도 있었다. 밖에서 인정받는 행동의 부담은 집안에 남았다.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뒤 빚 독촉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밖에서는 통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선택의 경제적 위험은 가족이 함께 감당했다. 주변 사람들은 남편을 천사처럼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욕설과 폭력을 반복했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이다. 자녀들조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을 몰랐을 만큼 아내는 오랜 시간을 혼자 견뎠다. 공개된 자리에 평판이 가정 안의 행동을 대신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오랜 폭력 피해자가 주변의 불신을 두려워해 침묵하는 이유도 이 간극과 연결될 수 있다. 상담 패널은 고령자의 폭력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작은 충격도 골절이나 머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갈등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라는 조언이었다. 나이와 혼인 기간이 폭력을 참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패널은 이번처럼 잘못을 지적받은 직후 폭력이 나오는 상황을 특히 경계했다. 갑방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긴급하게 분리할 방법이 필요한지 가족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신건강 전문가 패널은 고령기의 충동 조절, 저하나 인지 변화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 진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것은 남편의 상태를 진단한 말이 아니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아니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조언에 가깝다.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아내 혼자 남편을 설득하고 데려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자녀가 상황을 알고 동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법률 패널은 반복된 폭력과 관련 증거가 있다면 이혼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메신저 대화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폭력과 현재의 위험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혼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다. 다만 폭력 사실을 기록하고 상담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여주는 과정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전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보자는 현재 남편과 각방을 쓰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알리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패널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자녀와 상의해 안전한 거처와 치료, 법률 상담, 방법을 함께 찾으라고 권했다. 자녀에게 알리는 일은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던 위험을 나누는 행동일 수 있다. 제보자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낼지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사연의 중심은 팔순 남편의 자극적인 메신저 대화만이 아니다. 들킨 뒤 이어진 폭력 시 신혼 때부터 반복된 손찌검, 밖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이중적인 생활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메신저 대화가 관심을 끌었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오랜 폭력의 맥락이 가려진다. 이 사연은 외도 의혹보다 가정 안에서 반복된 통제와 침묵의 문제에 더 가깝다. 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남은 시간을 다시 참을 필요는 없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남편의 체면이 아니라 아내의 안전이다. 오랫동안 숨겨온 일을 가족과 전문가에게 알리는 순간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비로소 생긴다. 상담 패널의 의견은 일반적인 조언이며 실제 대응은 안전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혼자 견디지 않도록 연결망을 만드는 일이다.